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개의 해석 38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97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산건, 뇌수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제가 이때까지 주역 64개 노트 정리한 것을 전체 보는 그 맥락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44, 45 천풍구와 택천캐를 보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48번째 괴인 수풍정을 보고 난 다음에도 한번 전체를 궤관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전통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상건은 한자가 건, 이서남, 분리동북, 이견대인. 건은 서남이 이롭고 동북쪽은 이롭지 않고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로우니 고즈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자건은 겨울에 다리가 쩔뚝거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건의 한자는 쩔뚝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겨울에 그 전방에 경계 건물을 서고 나면은 그 군화가 딱딱하게 굳어 있고 발은 얼은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겨울에 피가 통하지 않으니 발이 쩔뚝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산깨는 감수이고 학깨는 간산입니다. 그 험난함이 앞에 있는 거죠. 즉 산깨감은 물 흐른다, 통한다, 돼지, 근심, 도적, 구덩이, 험난함, 일, 노고, 법률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계가는 산, 절제, 멈춤, 정지, 열매, 구함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하여서 험난한 산 위에 또 험난한 물이 있으면 어려움이 겹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은 험난한 감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는 간산으로 막혀져 있으니 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일반적인 설명이고, 그러면 고사역은 이 수상건기의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상건은 출정할 때의 어려움을 소재로 출정을 하여서 정벌하여 돌아온 이야기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그 한자를 보면은 건, 이서남, 분리동북, 이견대인, 무구. 즉 건은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즉 서쪽 건은 어렵다. 건 서쪽과 남쪽은 이롭고 동쪽과 북쪽은 이롭지 않도다. 이견대인,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점은 길하다 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대인은 무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무왕이 출정을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개별 효사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개별 효사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초육, 왕건, 가는 것은 어렵다. 즉 은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에, 가는 것은 어려우나 돌아온 것은 영예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은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오는 것은 영예롭다고 이야기합니다. 6이 왕신건건, 왕과 신하들이 어렵고 또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야전 상황에서 겨울날, 추운 겨울날 출발하였으니 전쟁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궁지고, 이것은 자신들로 인해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즉 고는 연고, 까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 93, 왕건, 은을 정벌하러 가니까 그 출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반, 이 건과 반이 서로 이제 대치되는 반대의 의미입니다. 즉 은을 정벌하고 반, 되돌아오는 것은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건은 어렵다, 반은 쉽다. 그러니까 육사 왕건은 똑같고, 내연, 올 때 연을 타고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수레를 타고 다시 되돌아온다는 이야기죠. 이 의미는 천자의 신분으로 금이 환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건, 크게 어렵다.
북내 벗들이 온다. 즉 수많은 제후가 백성들이 복속하러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상륙, 왕건, 내석, 오는 것이 크다. 즉 정벌을 하고 난 뒤에 개선을 하는데 이것은 천하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큰 것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길, 은을 정벌하고 이제 정벌하고 행군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돌아와서 얻는 것은 천하를 얻었으니까 크다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가 이제 고사에게 전체적인 개별 효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짝을 보겠습니다. 초육, 왕건 내에 가면 어렵고 오면 영예가 있으리라. 6이 왕신 건건 비궁지고 임금과 신하가 어렵고 또 어려움이니 자기 몸의 연고가 아니다. 여기는 임금과 신하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사는 또 신하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9.3 왕건 내반 가면 어려움이 있고 오면 자신들을 돌이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4 왕건 내연 가면 어려움이 있고 오면 이어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을 이어진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대건 북내 큰 어려움이 있으니 겪으니 벗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왕건 내석 길 이견대인 가면 어려움이 있고 그대로 있으면 큼이라 길하니라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다산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건 이서남 분리동북 이견대인 정길 건은 서남 쪽이 이로울 것이며 동북 쪽은 이롭지 않을 것이다.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로울 것이며 이를 맡아 처리하면 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구를 보겠습니다. 왕건 내여 가면 다리를 쩔뚝거리게 될 것이고 오면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6이 왕신건건 비궁지고 왕의 신하가 다리를 쩔뚝거리며 또 쩔뚝거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임금을 보필하는데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신하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힘들어하는데 또 쩔뚝거린다고 이야기하죠. 이 부분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9.3 왕건 내반 가면 다리를 절게 될 것이다.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6.4 왕건 내연 가면 함께 가는 무리와 단절되어서 다리를 절게 될 것이고 되돌아오면은 함께 가는 무리와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5 대건 북내 대군이 다리를 절게 되니 이것은 공경에 처하니 친구들이 도와주러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상륙 왕건 내석 길 이견대인 밖으로 가면 곤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안으로 되돌아오면 큰 지위를 얻게 되어 길하게 될 것이며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고사역은 수상건을 쩔뚝거림을 소재로 어떠한 이야기를 구성하는지 한글 정리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수상군은 무왕의 은나라 정벌을 이야기합니다. 즉 출정할 때 어려움을 소재로 하여서 무왕이 은을 정벌하기 위해서 출정하고 돌아오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건의 한자는 어렵다, 다리를 쩔뚝거리다, 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렵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서남은 서쪽과 남쪽이 이롭다는 말이다. 즉 이로운 것은 벗을 얻었기 때문이다. 분리동북 동쪽과 북쪽은 이롭지 않다. 이롭지 않은 것은 벗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견대인 대인을 만나는 게 이롭다는 이야기이며 이때 제후들이 무왕에게 복속하는 것이 이롭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로운 것은 서쪽과 남쪽의 우방들이 함께 복속하러 와서 이롭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길은 결국 신진세력 무왕이 기득권 은나라를 정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역을 보겠습니다. 왕건 가는 것은 어렵다. 즉 은나라 정벌을 하기 위해서 출정하여 행군을 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초겨울에 출정을 하여서 한겨울에 목야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내에 은을 정벌하고 되돌아오는 것은 길할 것이다. 즉 개선하는 것이죠. 즉 왕건 가는 것은 어려우나 내에
오는 것은 영예롭다. 즉 은을 정벌하고 복귀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6이 왕신건건. 무왕은 은나라를 정벌할 당시에는 왕이 아니라 제후국의 신분이었죠. 제후국 1개 제후의 신분이었죠. 그래서 왕과 신하가 어렵고 또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무엇이 어려운가는 첫 번째는 겨울에 출정한 게 어렵고, 또 어려운 것은 전쟁 전체가 수행하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무왕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보아서 이 주역이 쓰여진 것이, 여기서 무왕을 왕으로 칭한 것은 개효사가 무왕 이후에 지어졌다는 강력한 반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궁지고. 궁은 자신이며 왕과 신하를 이야기합니다. 고는 영고, 까닭이다. 즉 비궁지고는 자신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즉 건건은 외부적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이고, 이러한 어려움은 신하와 왕의 자신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9.3 왕건 내환. 이 건과 반을 이제 반대 의미로 해석합니다. 건은 어렵다. 즉 출정하여 행구하는 게 어렵다. 반 돌아오는 것은 쉽다. 즉 돌아오는 것은 개선하는 것인데, 이 반은 건의 반대말로 쉽다. 즉 출정하여 행구하는 것은 어렵고 승리하여서 되돌아오는 것은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4 왕건 레연. 정벌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것이 어렵다. 레연. 연은 이제 손수레를 이야기합니다. 즉 금이 환양한다고 이야기하죠. 즉 결국에는 천자의 지위로 되돌아 금이 환양하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6.5 9.5 대건 북내. 대건은 크게 어렵다. 그 다음 북내 벗들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무왕, 신진 세력이 무왕은 기득권 은나라를 망하게 했죠. 그래서 무왕의 은나라 정벌을 한 것은 은나라 중앙정부를 무너뜨린 거지, 그 주변의 제후국들을 한 게 아니니까 이 주변에 있는 제후국들이 복속하러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왕에게 많은 은나라의 제후국들이, 백성들이 복속하러 오는 것을 북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구 왕건. 은을 정벌하기 위해서 출전하기 위해서 여전히 어렵다. 내석 큰 것이 온다. 석은 오는 것이 크다, 얻는 것이 크다. 즉 무왕이 천하를 얻어서 천자의 자리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하니까 길이 되죠. 그 다음 이견대인. 대인을 보는 게 이롭다. 즉 천하의 제후들과 백성들이 무왕을 만나서 무왕에게 복속하는 게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무왕이 천하의 주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건께는 이제 어려움을 소재로 관한 쩔뚝거림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고사에게서는 출정하는 관한 어려움과 승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0번째 개인 내수해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노린을 보면은 해, 이서남, 무소왕, 길해복길, 유유왕, 숫길. 해는 서남쪽이 이로우니 갈 바가 없음이라 그 되돌아옴이 길하니 갈 바가 있거든 빨리 가야 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자 내는 해는 풀리다, 즉 완화되다 이야기입니다. 즉 위험에 밖으로 벗어나는 게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계는 진내이고 학계는 감수죠. 즉 이 여기서 보면은 어려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상계지는 우레, 움직임, 난동, 진동, 나아감, 말, 수레, 동쪽, 봄 이런 상이 있습니다. 학계감은 험난함, 겨울, 구덩이, 통함, 노고, 대지, 수고로움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러한 상태에서 험중, 감을 벗어나는 것이 핵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는 움직이고 감은 험난함이다 고 이야기하니까 험난함을 밖에서 움직여 험난함에서 벗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그러면 이 해를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하는지 고사역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사역은 여우를 잡았는데 그 여우를 잡아서 망에 넣어서 푸는 것을 소재로 하여 군자가 여우를 잡고 또 매를 잡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자글을 보겠습니다. 해, 이서남, 무소남, 길해복, 길, 유유왕, 숫길. 해, 서쪽과 남쪽이 이롭다. 갈 곳이 없다면
돌아오는 것이 길하다. 갈 곳이 있다면 일찍 가는 것이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소왕은 사냥하러 갈 곳이 없으면 빨리 복귀하는 게 낫죠. 그 다음 유유왕, 사냥하러 갈 곳이 있다면 숙, 이르다, 숙길, 일찍 가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개별 구체적인 효는 이 사냥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효, 무구, 사냥하러 나아가니 허물이 없다. 그 다음 구이, 전획 3호, 여우 3마리를 잡았다. 득황시, 누런 구리 화살촉을 얻었다. 그 육삼, 부차승, 잡은 여우를 등짐을 지고 등에 지고 말을 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군자가 사냥을 하여서 잡은 여우 3마리를 망에 담아서 등에 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치구지, 도적을 이르게 한다. 즉 도적을 불러들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린, 점에 무련이 어렵다. 즉 도적이 진귀한 물건이 있는 줄 알고 약탈하러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이무, 여우를 담은 망을 이제 가운데 손가락으로 푼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운데 손가락으로 풀냐? 보통 봉지를 푸는 것은 검지와 이제 엄지 손가락 푸는데 중간 손가락으로 푸는 이유가 사냥을 하다가 손을 다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붕지사부, 벗이 와서 풀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군자 유휴회, 군자가 여우를 묶었다가 풀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우를 잡아서 묶었다가 풀어주는데 벗이 와서 풀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부우소인, 이렇게 군자가 풀어준 여우는 소인의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인이 가져갔다는 이야기죠. 공룡사준 고용지상, 공이 높은 성벽에서 매에게 활을 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무불리, 이롭지 않음이 없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개별 구체적인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짝으로 보면은 초육, 무구, 허물이 없다 이렇게입니다. 달랑 글자 2개가 있으니까 좀 막연하죠.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그 다음 구이, 전획 3호, 득황시 정길, 사냥을 해서 여우 3마리를 잡고 누른 화살촉을 얻으니 마음을 바르게 하면 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3, 부차승 치구지 정린, 등짐을 지고 또 탔다. 도둑을 이르게 하니 고자도 인색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94. 해이무 붕지 사부, 너희 엄지발가락과 교제하면은 풀면 벗이 이르되 믿음으로 정성으로 대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무가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이런 대립인데 엄지발가락을 푼다는 의미가 좀 막연하고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붕지사부랑 연결도 되지 않죠. 다사는 너희 폐질에 걸린 너희 엄지발가락에 각질이 이제 완쾌되어서 벗겨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병이 완쾌되는 관점에서 보죠.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고 불분명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고사역에서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제 망을 푼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해석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하면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4, 65, 군자 유회 길 유부우 소인, 군자가 오로지 해결함에 있으면 길하니라 소인에게 믿음이 있으리라. 상육, 공룡사준 우, 호용지상, 획지 무불리, 공이 높은 다미에서 매를 쏘아 잡았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산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 이서남, 무소왕, 기래복길, 유유왕, 숫길. 핵계는 서남쪽이 이루은 점괘이다. 나아갈 곳이 없으면 그 바로 되돌아와서 회복하니 길하게 될 것이다. 가는 곳이 있으면 일찍 가는 것이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초구를 보겠습니다. 초육, 무구,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 구이, 전획 3호, 득황시 정길. 사냥에서 3마리의 여우를 잡고 황금화살을 얻을 것이니 이를 맡아 처리하면 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3을 보겠습니다. 부차승 치구지 정린, 소인이 등보다리를 짊어지고서 또 군자의 수레에 타니 도적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일을 맡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잘못을 고치는 것에 인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사 해이무 붕지사부 폐질에 걸린 너희 엄지발가락에 각질이 이제 완쾌되어서 벗겨져 나아가게 될 것이다. 폐질에 걸린 너를 멀리하던 벗들이 와서 이제 믿어주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병에 걸린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6.5를 보겠습니다. 군자 유효의 길 유부우소인 군자가 묶였다가 풀려나가게 될 것이다. 소인에게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상용 공룡사준 우 고용지상 획지무분리 공이 높은 성벽 위에서 매를 쏘아 잡으니 이롭지 않은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다산의 관점이고, 그러면 이 고사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하는지 한글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해는 잡은 여우를 담은 망을 푸는 것을 소재로 군자가 사냥을 하여서 여우를 잡고 매를 잡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를 보면은 여기에 잡는 게 여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구위에서 잡는 게 여우 3마리, 그 다음에 상륙에서 잡는 게 매니까 사냥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계속 이어서 보면은 해는 푼다, 해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서남, 군자가 사냥을 가면서 서쪽과 남쪽을 가는 게 이롭다. 왜냐? 주나라에 우방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무소왕, 갈 바가 없다. 즉 무소왕은 사냥하러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에버, 그래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군자가 사냥을 가는데 사냥하러 갈 곳이 없으면 빨리 돌아오는 것이 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유유왕, 사냥하러 갈 곳이 있다. 그럼 숲길 빨리 가라 이 말이죠. 일찍 가는 게 길하다. 즉 사냥하러 갈 것이면은 일찍 서둘러서 가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초구를 보겠습니다. 초육 무구 사냥을 하러 가니 길하며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갈로로 이제 생략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이 전획 상보 3호 득황시 정길 전획 3호는 획은 잡다, 얻다, 획득하다, 호는 여후, 즉 사냥하여서 여우 3마리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득황시, 황시는 누른 화살촉을 이야기하며 이 화살촉은 그 당시에 청동기 시대 때 귀한 보물이죠. 그래서 득황시, 누른 황동 화살촉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하니까 점에 물으니 정길,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6.3 부차승, 부는 등에 지다, 차는 이제 그 다음에 승은 말을 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부차승은 등에 지고 말을 탔다. 즉 여우를 잡은 것을 망에 담아서 그 등짐을 메고 말을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치구지, 치는 초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치구지, 도적을 불러들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잡은 여우 3마리를 망에 지고 말을 탔으니 도적이 그 안에 진귀한 물건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약탈하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린, 점에 물으니 어렵다. 당연하죠. 진귀한 물건으로 약탈하러 오니까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사, 해이무, 해는 풀다, 무는 이제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해이무는 여우를 담은 망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푼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군자가 사냥을 가서 손을 다쳐서 손가락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붕지사부, 벗이 왔다. 붕지는 붕내로 읽어야 한다. 즉 군자가 손을 다쳐서 여우를 담은 망을 잘 풀 수가 없으니 사람을 불러서 친구와 와서 이제 풀어준 거죠. 그 다음 6.5 군자 유유회. 군자 유유회는 유는 이제 묶는 것인데 해는 풀다입니다. 묶은 것을 푼다는 얘기죠. 즉 군자 유유는 군자가 여우를 잡았다가 벗이 풀러 온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군자가 여우를 묶었다가 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길하니까 이제 여우 3마리를 잡고 망에 넣었다가 단단히 묶었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벗이 다시 불러서 망을 풀어주니까 전체가 길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부 우소인, 소인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죠. 즉 유부, 잡은 것, 노획한 것은 결국 우소인, 소인의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소인이 와가지고 요 다음은 망을 풀어주고 요를 가져갔다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륙을 보겠습니다. 공룡사준 우 고용지상, 즉 공은 제우를 이야기하고 사는 활을 쏜다고 이야기한다. 주는 매를 이야기하고, 즉 공이 높은 성벽 위에서 매에게 활을 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획지, 매를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 무불리, 이롭지 않음이 없다. 즉 성벽 위에서 매를 쏘아서 명중하여서 매를 잡았으니까 매우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수산건과 내수의, 수산건은 쩔뚝거림에 관한 이야기인데, 무왕이 겨울에 출정하여서 전쟁하여서 되돌아오는 것에 관한 고사역의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해는 푸는 것을 소재로 해서 여우를 잡고 풀어주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간이 조금 나기 때문에 제가 주역 64개 노트 정리 보는 전체적인, 제가 노트 정리한 전체적인 계략적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역 64개 노트 정리 제가 한 것을 보는 방법은, 첫 번째, 여기에 중간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조금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종합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주역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나 조금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은 제가 유튜브에 주역 64개 노트 정리 기초 1에서 5까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 1과 5까지 한 것을 다시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계획 해석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1과 5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1 파트를 전체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산의 효변과 추이에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주역 64개 노트 정리 기초 6에 정리가 되어 있고, 이것을 다시 더 정밀하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해가지고 계획 해석 11번째 시간에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1과 2에 대해서 1과 2를 익숙해질까지 반복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건, 곤, 진, 손, 그 다음에 감, 리 해가지고 총 8개의 소성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익숙해지니까 완벽하게 익히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개별계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주역 64개 노트기 6까지 한 다음에 7번째가 택화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3, 64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하경이죠. 그러나 다음에 상경은 다시 넘어가는데, 저는 중천근과 중지고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경을 3, 수레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경 48, 수풍전까지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제가 유튜브 노트 정리했거든요.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보는 법은 기존의 기초 주역 64의 노트의 기초 1과 6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개별계인 택화역 7부터 시작을 해서 수풍정 254까지 이렇게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가 생활점을 치고 구체적으로 이를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으니까, 점을 치는 방법과 대상, 동전침을 치는 구체적인 방법, 실제 사례의 적용과 분석을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실제로 주역 64개 노트 종합 계획 해석 세 번째에서 11번째 노트 정리에 다 정리를 해놨고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적용 사례도 이 3과 11까지 정리를 해놨으니까 전체적인 취지는 이 1과 11까지 주역 64개 노트 종합 1과 11까지를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점을 치는 대상과 방법을 어떻게 정하느냐,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의문하는 대상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목욕 제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종이 같은데 묻고자 하는 대상을 적어서 하는 이 프로세스 과정은 주역 64개 노트 정리 지수사 세 번째 시간 9분 이하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던 이 종합편 1에서
10일까지 여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사 세 번째 구분 이하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또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한 결정론적 시각과 비결정론적 시각이 있는데 그 인간의 숙명론과 운명론에 대한 시각 대립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에 대해서 주역 64개 노트 정리 지택임 세 번째 시간 8분 이하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제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계약 개별계의 뭐 택화역 세 번째, 내화풍 첫 번째, 세 번째, 화산역 첫 번째, 뭐 지수사 아까 세 번째, 택내수 첫 번째, 뭐 수집이 세 번째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이걸 다시 종합편에서 1편부터 11편까지 이 전체를 또 한번 정리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주역을 중간중간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천풍구 44, 45개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48번 마지막 끝나는 수풍정 시간에도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41, 42번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